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있어서 저는 윤미향보다 더 나쁜 사람이 문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윤미향과 정대협, 정의연 이런 사람과 단체들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을 해서 이익을 챙기는 일종의 비즈니스를 한 데는 문재인으로 상징되는 좌파 권력이 뒤에서 이를 부추기고 또 뒷받침해 줬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은 문재인이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선동을 했는가를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나름대로 다소 부족하지만 합리적인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제가 부족하다고 얘기한 것은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방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사죄를 하는 이벤트가 있어야 됐다. 예를 들어서 주한 일본 대사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찾아가서 큰 절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빠진 것이 아쉽다. 그러나 핵심인 사죄와 배상은 이루어졌다. 물론 이제 이 좌파 세력이 끊임없이 요구를 해온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이것은 없었지만 사실 그것은 일본 정부에 끊임없이 그것을 요구를 하면 위안부 합의는 절대 풀릴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어떤 이 도덕적인 정치 도덕적인 사죄, 그리고 그에 따른 일본 정부가 국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일종의 배상, 이 두 가지면 문제 해결에 상당히 필요한 요소가 해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 두 가지를 담고 있었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공식적인 사죄. 자, 그리고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내서 만든 일종의 이 배상 내지는 보상 재단. 자, 그런데 이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이것을 완전히 이 발로 걷어차면서 선동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합의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라며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국가 간의 이 조약 이런 것들이 이 국회에 이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들이 국가 안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 그리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에 이것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 동의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려면 전액 우리 돈으로 설립하기를 바란다라면서 100억 원을 국민 요금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야당 좌파 세력의 수장이 그런 식의 주장을 하니까 정대협에서 윤미향이 아주 공개적으로 모금을 하는 것이 일종의 어떤 이 도덕적 타당성을 지니게 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된 것이죠. 물론 그 전부터 모금 활동을 해왔습니다만은 그런 모금 활동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오히려 할머니들 위한 것처럼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할머니들에게는 별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만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사신 피해자들을 빼고는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도 최종과 불가역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것도 잘못된 인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1964년에 한일협정이라는 것을 맺어서 강제징용 문제를 다 정리를 하고 한일 간의 미래를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은 통치자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할 때는 강제징용의 피해자들에게 일일이 다 의견을 묻고 매달린다면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치권자가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이 길이 최선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매달리게 되면 좌파 세력이 선동을 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절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합의안을 받지 말아라 라고 선동을 한다면 그런 합의는 영원히 불가능한 것이지요. 자, 중요한 것은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되자 합의를 파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명기한 대로 2017년 12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7개월 만에 합의 파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월 달에는 청와대로 어저께 기자회견을 한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을 해서 위안부 할머니들 몇 사람 그리고 윤미향 이런 사람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하면서 오찬을 갖고 또 일종의 이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크게 외교 문제화를 하는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위안부 할머니의 문제는 어떤 일본의 식민 통치라는 부분도 있지만 한국 여성의 품격, 인격, 특히 여성의 인격과 관련된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전 세계에 내놓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장점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단점과 한국인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일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용히 어떤 안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청와대로 이렇게 피해자 할머니들을 불러서 초청을 해서 오찬을 제공을 하고 또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당시 이용수 할머니가 휠체어 탔었는데 뒤에서 미인 사람이 윤미향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이용수 할머니를 배웅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외교적으로 커다란 실책입니다. 한일 관계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잘 풀어야 되는 외교 문제를 공개적으로 광장에서 스피커를 대고 마구 떠들어대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 나중에는 문제는 이것을 강제징용 문제와 연결을 시켜서 급기야는 일본의 보복 사태를 부르고 한일 관계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천영우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수석을 지닌 천영우 씨가 일본 요리우 신문과 최근에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이명박 정부 때 어떻게 한일 간의 교섭이 이루어졌었는가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이것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가라고 라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2011년 12월 교토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노다 일본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했고 사이토 스요시 일본 관방부장관이 일본 측 안, 이른바 사이토 안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가지고 한국에 왔죠. 자, 이것은 주한 일본 대사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한 명씩 만난다. 그리고 일본 총리의 사죄 친서를 전달을 하고 일본의 국가 예산에서 나온 보상금을 직접 전달한다. 이것이 상당히 또 돌이켜보면 설득력 있는 안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등이 합의한 내용보다 예를 들면 주한 일본 대사가 직접 피해 할머니들 만나서 사죄 친서를 전달하면서 사죄하는 이벤트를 갖는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꼭 필요한 이런 부분이 들어있었던 상당히 진전된 안이었죠. 그래서 천영우 수석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 6명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뭐 나름대로 이 사죄와 배상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사죄와 배상만 있으면 되는 정대협에서 주장하려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이것은 별로 할머니들은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윤미향의 반응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표정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미향 씨가 일본 측 안을 반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당시 일본 측 안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나쁜 것이 아니었지만 윤 씨에게는 자신의 역할을 끝내는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었는지 모르겠다. 천영호 수석은 역할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지금 드러나는 것을 보면 윤미향으로서는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신의 일종의 비즈니스가 끝나버리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과 정대협이 길을 쓰고 그렇게 반대한 것, 그런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